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수하입니다. 예. 오늘도 제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편안한 숙면을 위해서. 예. 오늘은요, 지난번에 이어서 다윈상 수상자 목록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이 다윈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처구니 없고 멍청한 실수를 해서 죽게 되거나 혹은 생식 기능을 잃은 사람들한테 주는 상입니다. 당신들 덕분에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더 이상 후세에 남기지 않게 해주셔서 인류가 한 발짝 더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조롱의 의미가 담겨있는 상인데, 어떤 권위 있는 단체가 주는 상은 아니고요. 그냥 미국의 어떤 기자분이 실제 있었던 사례 같은 것들을, 우스운 것들을 골라가지고 자기 홈페이지에다가 올렸던 게 이제 더 유명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그런 상인 거지, 공신력이 있고 그런 상은 아닙니다. 예, 농담으로만 들어주세요. 그리고 잘은 모르겠지만 약간 도시전설 비슷한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인지 아닌지 정확하지 않은 것들도 좀 섞여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너무 심취하지 마시고 재미로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튼 지난번에 98년도까지 읽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99년도 수상자 목록부터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위에 올라있는 사람은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팔레스타인의 테러리스트 3명인데요. 이 사람들은 차 2대에 폭탄을 나눠서 설치했어요. 그리고 그 2대에 인원들이 나눠가지고 타서 테러 목적지로 가고 있었어. 이제 자동차를 이용한 폭탄 테러를 할 거였다는 거죠. 근데 가는 도중에 차가 터진 거야. 그래서 3명이 사망하게 됐습니다. 근데 분명히 터져야 될 시간대에 터질 수 있도록 설정해 놓은 폭탄인데 왜 갑자기 가는 도중에 터졌냐? 당시에 이 사람들이 서머타임을 하고 있던 거야. 서머타임 뭔지 아시죠? 여름이 되면은 사람들이 좀 노곤노곤해지고 행동이 좀 느려지고 그러잖아. 그래서 원래 있던 시간보다 자기 시계를 1시간 앞당겨서 설정하는 거예요. 내가 더 빨리 움직이게, 어디 늦지 않게끔. 그걸 자기가 했던 걸 잊었던 거야. 그리고 폭탄을 설치한 거지. 야, 지금 몇 시야? 2시야? 오케이. 3시로 설정하자고.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가는 와중에 터졌다는 그런 어처구니 없네요. 정말로. 너무 어이없는 그런 사건이 1위에 이름이 올랐고요. 다음 4위에 올라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신원 미상의 사람인데 덴마크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네요. 12월에 강력한 폭풍이 유럽을 휩쓸었습니다. 시속 110마일로 돌진하는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생긴 거대한 파도가 해안가를 강타했습니다. 뉴스에서는 금세기 덴마크 최악의 폭풍, 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소식을 보고 있던 사람이 야, 이제 큰일 났네. 야, 왜 이렇게 크게 태풍이 오는 거야? 하다가 뉴스가 치익치익거리면서 잘 안 나오는 거야. TV에 연결된 안테나가 뭔가 좀 건드려졌는지 바람 때문에 방송이 잘 안 보이게 되자 화가 나서 올라가가지고 안테나를 만지다가 허리케인에 휩쓸려서 사망했습니다. 너무 좀 어이없지 않아요? 보도가 되고 있는 게 지금 허리케인 때문에 난리가 난 걸 보도하고 있는데 그 보도를 보기 위해서 밖에 나갔다가 변을 당한 거죠. 하여튼간에 너무 어이없는, 소위 말해서 개죽음이다 싶은 그런 사례네요. 이 소식은 한동안 덴마크 뉴스에 나왔대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맙시다, 뭐 이런 식의 예시로 또 TV를 수놓았겠네요. 그죠? 그리고 이어서 16위에 꼽혀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베라고 하는 사람인데
독일 브란덴부르크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이 우베 씨는 37세의 부인과 이혼하고 재산 분할 소송에서 패소하고 가죽 바지를 뺀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되자 격분하면서 튼튼한 드릴을 들고 자기 집 지하실로 내려가서 기름 탱크에 구멍을 내고 기름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복수했다면서 기뻐했지만 자신이 그 불꽃이 집어삼킨 집 한가운데에 서 있음을 깨달았을 땐 이미 늦었죠. 결국 그의 아내가 최후의 승자가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잿더미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혼으로 재산 분할 소송했는데 졌어. 남자가 다 진 거야. 집도 뺏기고 다 뺏기게 생긴 거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잃을 바에는 불태워서 없애겠다 해가지고 지하에 있는 기름 창고 같은 데다가 불을 내서 활활 집을 불을 냈는데, 문제는 밖에서 불을 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지하실에 있었으니까 불을 내려면 결국 집 안에 있어야지만 불을 낼 수 있는 거였던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자신이 집을 불태우는 것도 성공했지만 자기도 그 불에 사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아주 씁쓸한 이야기네요. 예. 이혼이 뭐라고. 예. 그 복수하는 것도 좋지만 복수 때문에 내 목숨을 잃을 정도의 그런 가치가 있는 행동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근데 이런 식의 이혼 소송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꽤 여러 번 있었대요. 2000년대 뉴욕에서는 어떤 유대계 중산층이 아내와의 재산 분할 소송에서 패소해서 상당한 액면가의 집을 빼앗기게 되자 방금 봤던 방식과 똑같이 집을 터뜨리고 자신도 파편에 맞아서 병원에서 사망한 사례가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집을 불태우는 일이 꽤나 흔한 일인가 보네. 그러니까 이성을 사람이 잃게 되는 어떤 상황이 오게 되면은 어디까지 갈 수 있나를 좀 알게 되기도 하는 그런 사례들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엔 좀 이상하잖아. 복수 때문에 목숨까지 하는 게 누구를 위한 복수인가 싶은데 그렇게 화가 나나 봐요. 내 재산을 법적으로 다 뺏기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이어서 다음 이야기도 있는데요. 요거는 17위에 이름을 올린 사람입니다. 뉴욕의 어느 학생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버지니아주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8월 23일 월요일 파라마운트 킹스 도미니언 놀이공원에 쇼크웨이브라고 불리는 롤러코스터에서 한 학생이 떨어져 죽었습니다. 이 2분짜리 롤러코스터는 루프, 측면 나선형, 반전 루프로 승객을 나르는데 승객은 자전거 스타일로 걸터 앉아서 발을 플랫폼에 고정해야만 하는 그런 놀이기구였습니다. 근데 경찰 조사 결과 이 학생은 벨트를 맨 채로 몸을 꿈틀꿈틀거리다가 손을 들어서 죽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롤러코스터가 첫 번째 코스에 들어서자 이 학생은 통로로 떨어지게 됐고 머리를 심하게 다치는 바람에 결국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근데 2003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요, 좀 이해가 안 되셨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롤러코스터는 대부분 다 앉아서 타는 거잖아. 정자세로 앉아서. 그 다음에 안전바가 내려오는 형식인데 이 놀이기구는 내가 약간 좀 몸을 숙여가지고 자전거 타듯이 숙여서 타는 거였던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는 움직이거나 그러면 안 되는데 직원이 와서 안전벨트를 채운 다음에 꿈틀꿈틀하면서 빈 공간을 만든 거야. 자기가. 그렇게 하다가 벨트가 점점 느슨해지면서 풀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코스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날아갔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할 말이 없네. 네.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하다가 벨트가 느슨해져서 날아가게 된 사건이면은 누구한테 하소연을 해야 됩니까? 그죠? 참 위험해. 이런 거 보면은. 그 놀이공원을 제가 진짜 안 좋아하는데 다른 보통 젊은 친구들은 다 좋아하잖아요. 저는 좀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요거 때문에 그래. 혹시 모르는데 죽을 수 있잖아. 이게 누가 보면 되게 멍청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 그런 생각을 왜 해? 싶으니까. 근데 저는
봐봐라. 가만히 있으면 죽을 확률이 높지 않아. 근데 저걸 타면 죽을 확률이 높아져. 그러면은 나한텐 위험한 행동인 거야. 그런 식의 생각을 저는 하고 있기 때문에 놀이기구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리고 자전거도 별로 빨리 못 탔고 자동차도 지금 운전하고 있지만 빨리 달리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럴 정도로 저는 좀 위험에 대한 보존의 능력이 좀 심한데 이런 것들도 가능하잖아. 죽을 수도 있잖아 진짜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말 놀이기구 안심하고 타는 거가 뭐 당연히 믿고 타야 되겠지만 항상 안심하지는 않아야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이야기였네요.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20위에 올라 있는데 이름은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11월 24일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네요. 이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은 사이비 종교의 교주였는데요. 신자들한테 내가 물 위를 걸어 보이는 기적을 선보이겠다 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제임스는 욕조에서 물 위를 걷는 연습을 하다가 비누를 밟고 미끄러지면서 뇌진탕으로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웃어서. 그래요. 그치. 보통 이제 물 위를 걷는 것은 이제 예수가 일으킨 여러 기적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도 그와 같은 아주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 나를 믿어라. 내가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선보이겠다. 라고 호언장담을 했어. 자기의 신자들한테. 근데 그걸 가능할 리가 없잖아 그게. 그러니까 당일 밤부터 연습을 했던 거지. 연습하다 보면 언젠가 걸을 수 있겠지 하면서. 그래서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연습하다가 비누를 밟고 미끄러지는 바람에 바로 머리에 타격을 입으면서 죽게 됐다라고 하는 슬픈 이야기네요. 아니 물 위를 왜 걸어?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각자 사이비 종교들은 다 약간 이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 신묘한 어떤 힘을 보여줘야 사람들한테 설득력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죠? 오음진리교 아사하라 쇼코 그 사람도 자기가 공중부양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호언장담을 한 거야. 그래서 실제로 했다. 뭐 이런 식의 신자들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신도들이 다 하는 게 뭐냐면은 공중부양 연습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잘 모르겠어요. 사이비 종교 좀 무서운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간에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21위에 올라 있는 사람은 신원 미상의 남자입니다. 미국 텍사스주에서 10월 20일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네요. 21세의 남성이 2명의 동료들과 함께 건물을 청소하다가 버려진 의뢰용 75mm 포탄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행사 같은 데 쓸 포탄 있잖아요. 그게 버려져 있는 걸 발견한 거죠. 그는 총알을 쏴서 저걸 터뜨릴 수 있을까? 라는 아이디어를 냈고요. 참 좋은 아이디어다. 그래서 직접 포탄에 총알을 쏴서 포탄을 기폭시켰다가 폭발하게 됐고요. 파편에 맞아서 사망하게 됐습니다. 야, 진짜 어쩜 이래. 그러니까 버려진 포탄을 발견해서 야, 이거 어떻게 신고할까? 이게 아니라 야, 여기다가 총 쏘면 터질까? 이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쏴가지고 터뜨렸다는 거죠. 당연히 터지지. 왜 당연히 안 터질 거라 생각하는 거야? 아니 총알의 구조가 이제 쇠 같은 납 같은 걸로 돼 있는 이제 총알 자체가 있고 그 안에는 화약이 들어 있잖아요. 화약. 그리고 공이 같은 게 있죠. 이걸 딱 때리면은 화약이 탕 터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게 있고 탄 앞에는 탄두라고 해서 그게 총알이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날아가는 건 사실 이게 날아가는 거지 몸통이 날아가는 건 아니지. 어쨌든 간에 그 안에는 뭐가 됐든 그 탄두를 날릴 수 있는 화약이 다수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걷다가 총알을 쏘면 터지죠. 당연히. 그 총알의 구조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안 했나 봐. 그러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옛날에도 막 그런 거 있지 않았나? 막 총알 같은 거에다가 망치질 해가지고 막 터뜨리고 막 그런 거 있지 않았어요? 몰라, 누가 했던 것 같아. 여튼간에 그런 씁쓸하네요. 본인이 총도 가지고 있었다면은 총알의 구조를 잘 알았을 텐데 싶어서 더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38위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데이비드라고 하는 44세의 남자인데요. 미국 뉴욕주에서 9월 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데이비드라고 하는 사람은 살을 너무 빼고 싶었어요. 그래서 친구를 불러가지고 창고에서 진공청소기로 지방 흡입술을 했습니다. 당연히 바라던 목적은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너무 아파서 진통제 주사를 맞다가 약물 과용으로 숨지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네. 아니, 진공청소기로 지방 흡입술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죠? 이해가 안 가네? 근데 이 다윈상 홈페이지에도 명확하게 써있는 건 없거든요. 그냥 진공청소기를 이용해서 지방 흡입술을 하려고 했다는 것만 적혀있어. 그래서 글쎄, 진짜 멍청하게 자기 살 위에다가 진공청소기를 갖다 대는 방식이었을까? 이러면은 뭔가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나니까 지방이 제거될 거라고 믿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순수한 사람이라면. 그게 아니라면 뭐 살을 째가지고 진공청소기로 지방 부분만 흡입하려고 했다든지 그런 거일 텐데 잘은 모르겠네. 참 대단하다. 근데 그 수술 자체로 죽었던 게 아니고 수술이 너무 아파서 진통제를 맞다가 약물 과다로 사망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슬퍼. 그런 말도 안 되는 의료 수술을 하다가 사망했다 하면 그나마 좀 이해가 되는데 거기선 안 죽고 진통제 맞다가 죽었다는 그게 너무 슬픈 이야기네요. 네. 그러니까 병원에 가야 돼요. 뭐가 됐든 간에 내가 스스로 잘 할 수 있었으면 내가 의사했지. 병원에 가야 됩니다. 네. 여튼 그렇고요. 그리고 이어서 49위에 선정된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신원 미상인 사람인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6월 19일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여름이 되면은 무더운 밤마다 야외에서 자곤 했습니다. 그 당일 밤에도 너무 더워서 야외에서 자기 위해서 자신의 이부자리를 챙겨가지고 자신이 살던 아파트 집의 옥상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고 있었는데 잠꼬대를 한 거야. 그래서 몸을 뒤척인 거죠. 그래서 하다가도 넘어간 거야. 그래서 담요를 덮은 채로 아래로 떨어져서 사망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네요. 야, 대단하네. 그럴 수가 있나? 아니 근데 옥상에서 자는 거는 이해가 되거든요. 너무 더우면 그럴 수 있지. 근데 왜 난간이 없었나? 그 아파트가? 아니면 이 사람이 그런 뭐랄까 추락 방지용 그런 턱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위에서 잤나? 이해가 좀 안 가네. 어떻게 떨어져서 죽었다는 건지. 글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거인 것 같아요. 그런 추락 방지용 난간이 있다고 해도 그 밑에서 자면은 바람이 안 불잖아. 아파트면 보통 난간이 있어도 콘크리트로 높게 쌓아놓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람이 안 부니까 답답해서 그 위로 올라갔던 게 아닐까. 그래서 위험하지만 뭐 별일이 있겠어? 이 생각하면서 자다가 그런 변을 당하게 된 게 아닌가 하는 게 첫 번째 제 생각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파트가 아닌가 보지. 뭔가 지붕 같은 게 좀 있고 그런 아파트인가 보지. 근데 지붕에 약간 좀 평평한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미국 막 주택이나 이런 거 보면 그런 것들 있잖아. 거기서 이불을 덮고 자다가 떨어졌다라고 하면 그것도 납득이 되는 것 같아요. 뭐가 됐든 간에 원본 홈페이지에도 사진 같은 게 안 나와 있어서 어떤 구조라서 어떻게 떨어진 건진 공감이 안 되지만, 자다가 잠버릇 때문에 굴러 떨어져서 죽었다는 이야기는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네요. 그죠? 여튼 그렇습니다. 중간중간에 안 알아보는 것들도 있는데요.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안 알아보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제가 검색을 한번 해봐요. 진짜 그런 뉴스 기사가 있나? 하면서. 근데 보통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것들은 뉴스 기사가 없어. 그래서 맞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소개 안 드리는 건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읽어드릴까요? 예시로. 자, 45위에 올라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일본 도쿄에서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9월 4일에 벌어진 일이고요. 쇼시라고 하는 24살의 남자였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청소하는 건물의 엘리베이터에서 물이 샌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근데 엘리베이터가 건물마다 여러 개가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건너편 다른 엘리베이터에 타가지고 뚜껑을 열어. 그 다음에 아까 물이 샜던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거기로 착지를 해. 그 다음에 물이 새는 부분이 어딘지를 확인해서 청소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근데 문제는 엘리베이터를 고치려면 뭐 고장 수리 중 이런 식으로 엘리베이터가 안 움직이게 막았어야 되는데 안 막았다는 거야. 전기 차단을 안 한 상태에서 청소하다가 그 엘리베이터에 누가 탄 거지. 그 물이 새는 엘리베이터에. 그래서 그 사람이 하필이면 제일 꼭대기층으로 버튼을 눌러버린 거야.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급상승을 한 거죠. 근데 그 위에는 이제 그 엘리베이터를 청소하던 사람이 있었잖아. 그래서 그대로 맞아가지고 천장에서 사망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난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 검색을 해도 안 나와요. 이런 것들은 제외했습니다. 왜 말이 안 되는 것 같냐면, 우선 엘리베이터 제일 위에가 공간이 없을 것 같지가 않아. 충분한 공간이 있을 것 같아.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엎드려 있다면 납작. 왜냐면은 이게 결국은 도르래 같은 원리로 줄을 당기는 그런 걸 텐데, 엘리베이터가 위에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어느 정도 설비가. 근데 뭐 갖다 박는다고 죽을 정도의 그런 틈이 없을까 싶어. 그래서 그런 이유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엘리베이터 뚜껑 열고 올라간 거잖아요. 그럼 위에서도 열 수 있을 거 아니야. 올라가는 동안에 당황스럽지만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선 뚜껑 열고 들어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안 하고 죽었다는 게 난 이해가 안 가. 세 번째로 덧붙여서 왜 말이 안 되는 거 같냐면은, 이 청소부의 이름이 쇼시라고 하는데 일본 사람 이름 중에서 쇼시라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 그래서 스시를 약간 돌려가지고 전형적인 일본인의 이름처럼 보이게 만든 미국인들의 시선에서 그런 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외했습니다. 이렇게 중간중간 건너뛰는 게 그래서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제 90년대까지는 다 알아봤군요. 이제 2000년대에도 어떤 사람들이 상을 탔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2000년대의 다윈상 수상자 목록입니다. 먼저 1위에 선정된 사람들은 여러 명인데요. 첫 번째로 로버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글린데일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아내한테 총이 얼마나 안전한지 내가 보여주겠다 하면서 자기 턱 밑에다가 대고 총을 쐈어. 방아쇠를 당긴 거죠. 근데 총이 발사가 되면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한 70개 정도 되는 총 가지고 다 그런 식으로 쏴본 거야. 괜찮지? 안 나가는 거 봤지? 이런 식으로. 제가 봤을 때는 총의 안전장치 같은 거를 설명하다가 이렇게 된 것 같아. 왜냐면은 이 총이 장전되어 있는 상태에서 방아쇠를 당길 일이 없잖아. 그것도 나를 향해서 당길 일은 더더욱 없죠. 그래서 총알이 장전돼 있어도 안전장치가 걸려있으면 총알이 안 나간다는 걸 보여주려다가 변을 당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요. 결국은 그 안전장치가 방아쇠가 안 당겨지게끔 약간 저지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총 자체가 오래됐거나 그러면은 이게 제 역할을 못할 수도 있겠죠. 잘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사연을 가지고 있는 로버트 씨가 이제 1위에 올랐고요. 두 번째 1위는 이제 이라크의 테러리스트였던
카이 라나젯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폭탄 우편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폭탄을 설치한 편지를 보내는 거야, 상대방한테. 그 상대방이 편지를 받고 뭐지? 하고 뜯어보는 순간에 터지는 그런 이제 폭발하는 우편물을 만든 건데, 이 사람이 보냈던 그 우편물이 다시 반송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시 나한테 돌아온 거죠. 그래가지고 뭐야 이게 왜 돌아왔지?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편지를 뜯어가지고 열어보다가 폭탄이 터지면서 자기가 만든 폭탄에 자기가 사망한 이 카이 라나젯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동 1위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흔한가 봐. 93년도에도 있었고 94년도에도 있었고 20년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네요. 기본적으로 편지를 요즘 분들은 안 보내보셨을 수도 있어. 그 이제 우표를 붙이는 건데, 그게 뭐 금액대가 안 맞거나 그러면은 반송돼요. 네, 우표를 잘못 붙였거나 우표가 떨어졌거나 우표의 금액이 안 맞거나 이러면 다시 나한테 돌아온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돌아와서 뜯어본 게 이제 화근이 되어서 사망하게 된 거죠. 근데 뭐 그건 둘째치고 우편으로 폭탄을 보내는 건 진짜 무서운 일이다. 그렇지 않아요? 너무 치사한 일 아니야? 여튼간에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로 공동 1위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은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동물 애호가 2명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돼지가 학대당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어느 도살장의 돼지 우리 문을 무단으로 열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있던 돼지들이 갑자기 닫혀있던 우리 문이 열리니까 얘네도 살고 싶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르르르르르르르 나가게 된 거죠, 갑자기. 그래서 문을 열어준 그 2명이 넘쳐나오는 돼지에게 눌려서 압사가 되면서 사망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네요. 1991년 7월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글쎄, 결국은 이제 화근이 된 게 뭐예요? 이 사람들이 동물 복지단체 이런 사람들이었던 거잖아. 이제 레디컬하게 근데 시위를 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다른 사람의 사유지에 들어가서 돼지 우리의 문을 열어줄 정도의 범법을 저지르는 그런 무리였던 거지. 그러다가 결국 자기가 돼지들한테 깔려 죽었으니까 할 말은 없네요. 네. 그들한테 자유를 준 것도 맞는 거고 그들이 법을 어긴 것도 맞는 거니까 할 말이 없네. 이런 경우는 뭐 사실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자신이 주장하는 바를 펼치려고 하는 거는 공감도 안 되고 동정도 할 수 없을 것 같아.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했다가 죽었어. 그러면은 남 탓 절대 못하지. 자기네들이 죽음을 초래한 거지. 여튼 그렇고요. 다음 네 번째로 어떤 도둑이 공동 1위로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1996년 9월에 어떤 도둑이 약 600파운드 272kg 정도 되는 금고를 훔쳐서 계단을 내려오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금고에 압사를 당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나중에 금고를 열어봤더니 그 금고가 텅텅 빈 금고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유사한 일이 1987년에도 있었다고 하네요. 너무 슬프다 이런 거는 진짜로. 그러니까 이제 금고가 못 들고 도망가게 되게 무겁게 만들잖아.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안에 뭔가가 들어있겠지. 들어있으니까 무거운 거겠지.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했나 보지 그 사람이 더더군다나. 그래서 들고 막 가다가 계단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자기가 훔치려던 그 작물에 깔려서 죽는 그런 거잖아요. 너무 슬프지 않아요? 이런 거? 너무 안타깝고 진짜 아까도 말했지만 남의 물건을 훔치려다가 죽거나 다치거나 이런 사람들은 동정할 수가 없어. 안타깝게도. 그래서 웃프네요. 그런 말밖에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공동 1위에 이름을 올린 사람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사냥꾼 허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네요.
이 허먼이라고 하는 사람은 헤어진 여자친구의 차 앞창문을 부수려고 하다가 총상으로 사망했습니다. 근데 그 총이 자기 총이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총을 쏴가지고 앞창문을 부수려고 한 게 아니고 총을 야구 배트처럼 써가지고 휘두른 거예요. 근데 그 총이 산탄총이었던 거죠. 산탄총은 만약에 장전이 돼 있다면 공이를 때리기만 하면 총이 나간단 말이야. 근데 총구 쪽을 앞창문을 깨는데 썼겠어? 아니면 개머리판 쪽을 앞창문 깨는데 썼겠어? 당연히 총을 거꾸로 뒤집어서 썼겠죠. 이렇게 개머리판은 다쳐도 되지만 총구 쪽은 다치면 총을 못 쏘게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휘두르다가 빵 치다가 이렇게 되죠. 배트가 배트 손잡이 부분이 나한테 오잖아. 근데 산탄총에 그게 발사가 되면서 내가 총을 맞게 된 거야. 그래서 사망하게 됐다라고 하네요. 야, 이거 진짜 뭐 어떻게 해야 돼. 아니 근데 다들 총을 장전해놓은 상태에서 들고 다니나봐, 미국 사람들은. 그죠? 꼭 필요할 때 총을 이렇게 장전하는 게 아니라 항시 장전해놓나봐.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이것도 이거지만은 지난번 시간대도 많이 알아봤어요. 총기 오발 사고 같은 것들을. 근데 다들 총알을 잘 넣나봐, 다들 평상시에.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참 있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총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2000년대에 2위에 다윈상에 오른 사람도 총 때문에 이제 상을 타게 됐는데요. 라샤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미국 텍사스 휴스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있었는데 친구들이랑 같이 러시안 룰렛을 흉내내는 게임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라샤드라고 하는 사람이 들고 있던 총이 리볼버가 아니라 자동권총이었어. 그래서 사망을 하게 됐다 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일단 러시아 룰렛은 리볼버처럼 이 장전을 한 발 한 발 내가 직접 넣어야 되는 총인 거잖아요. 그걸 이용하는 건데 한 발만 넣고 쫙 돌려가지고 돌아가면서 한 발씩 쏴보는 거지. 이제 결국은 치킨 게임 같은 건데, 그 게임을 할 거면 리볼버로 해야 되는데 자동권총으로 한 거야. 자동권총이면은 밑에 스프링 같은 게 있어서 총알을 한 발만 넣어도 바로 장전될 수 있게 준비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쏘면 나가는 거지 바로. 이것도 이해할 수가 없네. 그죠? 이게 말이 되나? 그거 총의 구조에 대해서 누구보다 총 쏘는 사람이 제일 잘 알 텐데 이럴 수가 있나 싶어. 난 개인적으로 이것도 총을 쏠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실수로 땡기다가 이렇게 된 것 같아. 근데 정말로 우연하게 장전이 돼 있다 보니까 나가버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1990년대에 대한민국에도 이런 유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어떤 사건인지 잠깐만 알아볼게요.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법제처, 대한민국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입니다. 이 사이트를 보시면은 여태까지 법원에서 치러졌던 어떤 판례들, 이런 것들이 다 일목요연하게 적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1992년 3월 10일 우리나라에서 판결된 사건이 적혀 있거든요. 내용을 잠깐만 볼게요.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가 갑자기 총을 들어서 자신의 머리에 대고 쏘는 소위 러시안 룰렛 게임을 하다가 사망한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는 거는 주변 사람들이 이걸 제지하지 않았는데 이게 살인 방조죄라고 봐도 되느냐, 이런 거예요. 판결의 요지도 같이 봅시다. 우선은 이 러시안 룰렛을 한 사람들이 전부 경찰이었나 봐요. 경찰이 뭐 회식 같은 걸 한다든지 그래서 잔뜩 만취가 된 상태였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러시안 룰렛을 한 건 아니고 갑 그리고 을, 이 둘만 러시안 룰렛을 했던 거예요. 만취한 상태에서. 그러다가 을이 자신이 쏜 총에 맞아서 사망을 하게 됐는데, 이 러시안 룰렛을 하는 그거 자체가 너무 즉흥적인 일이었고 주변 사람들이
말릴 정도의 사전에 다른 사람들한테 이런 게임을 할 거다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그냥 둘이서 그냥 술자리에서 했던 거다.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러시안 룰렛 하는 걸 막지 못했다고 해서 이게 살인 방조죄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상고를 기각한다라고 판결이 나온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진짜 이거 좀 어이없지 않아요? 둘이 그냥 러시안 룰렛 했는데 이걸로 법원까지 간 거야. 이걸 왜 안 막았냐? 둘이 러시안 룰렛 하는 거를. 물론 이제 그 왜 안 막았냐 할 말은 없는데 그 둘이 미친 짓을 하다가 이렇게 된 건데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 그거를. 근데 어떻게 막아요? 둘이 미친 짓 하는 거를. 그래서 이해가 안 가고 마찬가지로 법원도 그렇게 생각했는지 이제 상고가 기각이 됐습니다. 여튼간에 러시안 룰렛 같은 거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놀랍네요. 네. 그거는 영화라든지 그런 데서 하는 거지 현실에서 장전된 총을 가지고 할 건 절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거 보면은 영화라든지 그런 게 이 사람을 많이 배려놓는 것 같아. 이 사람들이 어디서 봤겠어 그거를. 영화에서 봤겠지. 근데 주인공들이 보통 멋있게 러시안 룰렛 하다가 살아남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는 안 죽겠지 설마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 누구든지 간에. 여튼간에 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 사람이 2등에 이름이 오르게 됐고요. 다음 세 번째 3위에 이름을 올린 사람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미국 메인주에 살고 있던 마이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3월 1일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마이클은 목재사에서 나무를 절단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적당한 나무를 자르는 게 아니라 엄청 큰 그런 나무에 원목을 넣으면은 그걸 되게 나무 조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기계였던 거예요. 근데 그날 아침부터 기계가 오작동을 벌이는 바람에 제대로 작동을 안 하니까 다들 밀려있는 업무들을 처리하느라 야근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보니까 그 기계에 나무 껍질이 원목 투입구에 걸려서 기계가 막힌 걸 보게 된 거야. 마이클이란 사람이. 그래서 자기가 직접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라가서 손으로 하진 않았겠죠. 이제 뭔가 막대기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빼려고 했는데 문제는 기계 잠금 장치를 안 한 상태에서 그대로 올라갔던 거라 갑자기 기계가 작동을 해버린 거야. 그럼 컨베이어 벨트도 돌아갔겠죠. 그 위에 있던 마이클도 같이 빨려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서 조각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진짜 끔찍하네요. 생각만 해도 소름 돋아. 어떻게 됐을지 너무 잘 그려져가지고 그죠? 어떤 토막이었을까를 지금 떠올리고 있었어. 나는 되게 막 큐브 조각처럼 작은 조각일까? 아니면 뭔가 불쏘시개로 쓰기 좋게 길게 자르는 거였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어. 어쨌든 부치 어셀린이라고 하는 경찰서장은 그 당시에 유해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서 DNA 검사를 했는데 자신이 절대로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현장이었다. 어제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라고 하소연했다고 합니다. 아주 끔찍한 상태의 시체였다고 하네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위험한 거잖아. 기계가. 근데 우리가 너무 매일같이 쓰다 보면은 그게 위험한 거란 생각을 잘 안 해. 사실 차도 그렇고 다 그렇죠. 네. 그래서 무시무시한 사건을 초래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예. 다음 네 번째 4위에 이름을 올린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키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7월 4일 미국 뉴욕주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키스라고 하는 사람이 불공정 해고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기운이 굉장히 빠져 있었어. 그 상태에서 불꽃놀이를 좀 한번 해볼까? 이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적당한 불꽃놀이를 준비한 게 아니라 보통 우리가 한강 불꽃축제 이런 데 가면은 여의도 불꽃축제 이런 데서 엄청 크게 터지는 거 있잖아. 빵 하면서 터지는 거. 거기에다가 불을 붙인 거야 이 사람이. 근데 이 폭죽이 한 번에 안 나가네. 왜 안 나가? 하면서 또 이제 구멍 쪽을 본 거지. 그러다가
갑자기 폭죽이 발사가 되면서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폭죽이면 그냥 폭죽 자체에다가 불을 붙여서 폭죽이 터져 날아가는 그런 형태인데, 아주 큰 폭죽은 그 안에다가 대포처럼 놓잖아요. 화약 같은 거랑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나봐. 걷다가 얼굴을 왜 들이미냐? 아, 나 이해할 수가 없어. 보고 싶을 순 있겠지. 근데 이제 이게 발사되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건데 걷다가 얼굴을 들이밀어? 아니, 공감이 안 돼. 하여튼간에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네. 폭죽을 보면서 기분을 나아지게 하려고 했다가 사망까지 하게 됐다는 건 참 너무 씁쓸하고 안타까운 일이죠. 여튼간에 그렇고요. 다음으로 20위에 이름을 올린 사람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쉘던이라고 하는 25세 남성이었고요. 캐나다에서 7월 14일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 쉘던은 쓰레기 하차장에서 쓰레기를 내리는 미끄럼틀을 타보자 라고 친구들에게 제안하고 실제로 이행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쓰레기 미끄럼틀이 한 12층 높이였다는 거예요. 엄청 길었다는 거지. 게다가 그렇게 쭉 내려가면은 그 밑에는 쓰레기 압착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말도 안 되는 높이에서 미끄럼틀을 타다가 압착기에 들어가서 죽었는지 아니면 추락사로 죽었는지 뭔진 모르겠지만, 쉘던이란 남자는 쓰레기 미끄럼틀을 타다가 사망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네요. 아니, 12층 높이인데 미끄럼틀을 탈 생각이 나나? 근데 이제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아. 미끄럼틀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엄청 길게 있는 거잖아. 12층 높이면은 거의 한 25m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충분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죠. 그러니까 야, 타보자 이 생각을 한 거야.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은 그 쓰레기 하차장에서 일하는 사람 같진 않고 우연히 거길 들어갔다든지 몰래 들어갔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닐까 싶네요. 왜냐면 쓰레기 압착기가 그 밑에 있다는 걸 알 사람이라면 절대 그 미끄럼틀을 탈 일은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우연히 들어가게 됐다가 사망까지 하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그런 아주 끔찍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으로는 27위도 있는데요. 공사장 인부 2명이라고 합니다. 1998년 영국 런던에서 벌어진 일이고요. 이들은 30m 깊이의 구멍 위를 덮은 콘크리트 판을 그 위에서 원형으로 자르고는 그대로 추락사했습니다. 라는 건데, 아니 이게 말이 돼? 이러니까 난 이제 그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도시전설 아니야? 이 생각이 드는 게, 아니 뭐 지하철 공사 같은 거 할 때 땅 뚫어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강판 같은 거 깔아놓잖아요. 텅텅 빈 거지 두들겨 보면은. 근데 거기에다 구멍을 뚫어야 될 일이 있었던 거야, 원형으로. 근데 공사장 인부가 똘똘똘똘 하면서 자기 주변으로 한 바퀴 싹 돌면은 원형으로 이렇게 한번 큰 구멍을 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위에서 자기가 그 위에 서 있다는 걸 생각 안 하고 자르다가 만화처럼, 마치 루니툰즈에 나오는 그런 만화처럼 그 원형 그대로 슝 떨어진 거지. 그런 사건이라고 하네요. 말이 되나? 난 안 될 것 같은데. 만화처럼 이렇게 똑 해서 슝 떨어지는 게 불가능해 보이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네요. 잘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어서 다음 30위에는 청소년 3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일본 시즈오카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6월 24일에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이 15세의 학생 3명이 교통비를 아끼려는 건지 아니면은 멋을 부리려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50cc짜리 스쿠터에 3명이 같이 탄 채로 여행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50cc 스쿠터 자체가 1인용이고요. 2명 이상은 탈 수 없게끔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50cc 스쿠터는. 근데 거기에 3명이 탔으니, 게다가 안전장치도 하지 않은 채로요. 그러다가 어떤 차와 충돌 사고가 벌어지게 되면서 사망을 하게 된 사건이 30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근데 이거는 있을 법하지 않나? 그쵸? 그러니까 애들이 15살이니까 스쿠터가 작더라도 충분히 갈 정도의 속력은 나올 것이고 아마 낑겨서 타면은 셋이 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다.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때 애들이 뭐 돈이 있어 뭐가 있어 여력이 없으니까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3명이서 같이 탔다는 생각이 전 들거든요. 그래서 있을 법하다. 이거는 지금도 많이 있는 게 그 공유 킥보드 있잖아요. 그 앱으로 킥보드 빌리는 거 그거 2명이 타는 사람 되게 많아. 특히 커플들 앞에는 여자분이 타고 뒤에는 남성분이 타가지고 조종을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다가 죽기 딱 좋죠. 그게 얼마나 위험해 그게. 하여튼간에 진짜 그런 거 안 해야 되는데 볼 때마다 곧 죽겠구나 이 생각이 좀 들어요. 부정적인 생각인 건 아는데 법을 어기는 거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공유 스쿠터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동이나 이런 게 정말 어렵고 요철 같은 거 한번 잘못 지나가면은 이거 뒤집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저러다가 죽겠는데 그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습니다. 킥보드 타는 분들 보다가 보면은. 여튼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32회에 이름을 올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1위에 이름을 올린 사람은 바로 스티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미국 오리건 주에서 4월 24일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보트가 있었는데 제대로 수리하지 않고 덕테이프, 우리나라로 치면은 비슷한 게 그나마 청테이프인데 그걸 붙여가지고 대충 고쳐가지고 낚시를 하다가 물에 빠지게 되면서 사망하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41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거는요 충분히 가능하다 봅니다. 충분히. 원래 남자들은 덕테이프랑 그 WD-40 있잖아요. 윤활유랑 테이프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거든요. 남자분들은. 그리고 미국에는 그런 격언이 있어. 이 세상에 덕테이프로 고치지 못하는 건 없다. 그러다 보니까 덕테이프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잘 고쳤다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사망하게 된 사건인데 충분히 있을 법하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사건이 아닐 수가 없네요. 그리고 이어서 2001년도에는 어떤 사람들이 이름을 올렸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1위에 이름을 올린 사람은 신원 미상의 어떤 사람입니다.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4월 15일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네요. 이날은 원래 세금 신고를 마감하는 마감일자였습니다. 근데 일요일이기 때문에 우체국이 쉰 바람에 하루가 연장됐죠. 해당 신원 미상의 운전자는 급히 우체국으로 가다가 철도 건널목에서 일단 정지 원칙을 무시하고 엑셀을 밟았는데 마침 반대편에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엑셀을 밟은 운전자와 충돌했습니다. 그래서 신원 미상의 운전자는 사망하게 됐고요. 반대편의 운전자는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네요. 이것도 왠지 가능할 것 같다. 그러니까 급하게 가다가 철도 건널목에서 나는 이게 어디 껴가지고 다가오는 철도에 부딪혀가지고 죽었다 뭐 이런 얘기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똑같이 마주오는 차끼리 부딪히면서 사고가 났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안 보였나? 보일 텐데 둘이 뭐 치킨 레이스를 했나? 잘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왜 가능성이 있어 보이냐? 첫 번째로 미국은 세금 관련된 부분은 정말 끔찍하게 취급하는 걸로 정말 쌀 한 톨까지도 다 수금하는 걸로 유명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안 내게 됐을 때의 어떤 페널티 같은 거를 감당하기 싫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 급하게 갔던 거지. 그리고 두 번째는 철도 건널목이 저는 이제 일본 여행을 자주 가는데 생각보다 길어요. 그리고 이게 잘못 걸리면 여러 가지 선로가 있는 어떤 철도 건널목에 서게 되면은 여러 차례 차를 보내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정말 5분 정도씩도 그냥 가만히 서 있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분들도
그냥 넘어가지고 가더라고.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 뭐 형이, 저희 친형이 일본에 살고 있으니까 거기는 아주 심하더라고. 거기는. 예. 근데 그럴만도 한 게 선로가 한 3개인가가 지나가. 그래서 진짜로 운 나쁘면은 한 5분 기다려야 돼. 그냥 서서 띵띵띵띵띵띵 하면서 왼쪽에서 차 오고 또 한 번 띵띵띵띵 하면서 오른쪽에서 차 오고 계속 반복이야.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급하게 가다 보면은 벌어질 수 있는 일인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2위에 이름을 올린 사람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알레오비가라고 하는 23살의 가나 청년인데요. 북부 가나에서는 부족 전쟁이 흔하게 벌어지기 때문에 방탄복을 살 돈이 없는 사람들은 주술에 의존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 알레오비가란 사람이랑 친구 15명이 같이 주술 방탄 크림을 시험해 보기로 합니다. 알레오비가는 2주 동안 크림을 발랐고요. 친구들 앞에 섰어요. 그리고 친구 15명이 방아쇠를 탕 당겼는데 방탄 크림을 2주 동안 바른 알레오비가는 총알에 맞고 사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해당 크림을 만든 주술사도 두들겨 맞았다라고 하는 후일담이 있다고 합니다. 야, 대단하다. 이거를 시험해 볼 생각을 해? 그죠? 방탄인지 아닌지 내가 봐야 될 것 같아. 나한테 한번 쏴봐. 이런 거잖아. 근데 다른 어떤 보호구도 아니고 자기 맨살에다가 쏴봐라고 하는 게, 야, 이 사람은 진짜 남자네. 이런 생각이 든다. 예. 아니 진짜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어가지고 웃음이 나네요. 여튼간에 다음으로 4위에 이름을 올린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신원 미상의 멕시코 치와와주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아셀렌 산염 결정을 캐기 위해서 맨몸으로 400m 깊이의 지하 동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열심히 캐고 있었는데 천장에서 떨어진 결정이 두개골에 꽂히면서 즉사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셀렌 산염 결정이 나트륨이랑 셀레늄이 결합된 분말 제제라고 하는데 뭔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지하 동굴에서 많이 나왔나 보지. 그래서 돈이 되니까 이제 막 열심히 캐고 있었는데 캐다 보면은 그 동굴의 어떤 여진 같은 걸 만들잖아. 여기서 땅 때리면은 구구궁 하면서 울리게 되니까. 그렇게 계속 울리다 보니까 위에 있던 이제 날카로운 그런 게 자기 머리에 푸슉 하고 박히면서 그대로 사망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상상해보니까 정말 끔찍하네요. 아, 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싶고, 헬멧 같은 거 착용하는 거 정말 잊지 말아야 되죠. 큰일 납니다. 여튼 그렇고요. 다음으로 16위에 이름을 올린 사람은 케빈이라고 하는 학생입니다. 1998년 12월 12일 캐나다에서 벌어진 일이고요. 이 케빈은 기말고사가 끝나서 너무 들뜬 나머지 만취한 상태에서 420kg의 콜라 자판기를 흔들다가 자판기가 넘어가게 되면서 자기가 깔려서 압사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맙소사.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건지. 근데 충분히 있을 것 같아. 이것도 자판기가 되게 무겁지만, 그래서 그걸 누가 이렇게 들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렇게 반동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건 가능하잖아. 누구든지 어느 정도의 힘이 있으면 들진 못해도 미는 건 충분히 가능하니까. 근데 그게 점점 반동 때문에 그 이동 반경이 커지게 되면은 넘어갈 수 있을 정도까지도 커졌겠죠. 그러니까 이제 깔려서 사망하게 됐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어디 가서 뭐 하소연도 못하고 이거 어떡합니까, 그죠? 여튼간에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2002년도의 사건들은 시간 관계상 다음 시간으로 좀 미뤄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의 다윈상 알아보는 시간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유서였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또 뵙죠.